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바닷속에 흐르는 모모. 이번엔 제가 특별히 두 기자님을 아주 멋진 휴가지, 천혜 다이빙 스팟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안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가. 정말 좋아요. 다이빙을 싫어요. 이게 뭘 멋져. 다이빙 좋아하잖아요. 아, 다이빙 미쳤어요. 아니 근데 정 기자님 왜? 사람이 있어. 가겠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있네. 사람 있네. 어. 사람 괜찮네. 아유, 가겠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으니까 뛰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예전에도 칸쿤의 인기 관광지 이킬 세노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처럼 우거진 밀림 속에 자리한 신비한 동굴, 그 수려한 경관에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라 불리는 세노테. 이 세노테 중에는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었어. 뭐 있나 보다 또. 저기가 아니었나 봐. 저긴 아니지. 전문 다이버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곳, 두 얼굴을 가진 이곳 세노테 안젤리타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세노테와는 달리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건 뿌연 바다. 그래. 자칫하다가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고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섬뜩한 기분이 드는데요. 허허. 단 한 점의 빛도 소중하기에 손전등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당황할 때쯤 여러분을 반기는 건 지독한 냄새. 실제로 이 세노테 안젤리타를 탐험한 전문 다이버들은 공기 탱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숨을 쉴 때마다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했어요. It is a unique challenge. 그렇다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마치 바닷속에 강이 흐르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닷속 강처럼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사실 황화수소층. 이 뿌연 시야와 썩은 달걀 냄새도 사실 이 황화수소층 때문인데요.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구토, 어지럼증,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발생, 자칫하다가는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노테 안젤리타의 황화수소 가스층의 두께는 무려 3m, 에헤? 가시성은 0.5m 미만으로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방향을 잃으면 무려 60m 깊이의 동굴 속에 갇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와. 바다 깊숙이 흐르는 유독가스로 이루어진 강, 그리고 시면의 어둠으로 이끄는 수중 동굴까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도전하고 싶으시다고요? 절대 금물입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6위 공개합니다. 힐링의 강에 떠도는 은밀한 소문. 여름이면 생각나는 여행지 라오스. 너무 좋죠. 그 중에서도 이 방비행 남송강에서 즐기는 카약이나 튜빙 등 수상 레저는 이 필수 코스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해가 떨어진 어두운 밤에는 이 남송강 근처에 현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방비행 남송강에 얽힌 관광객들은 모르는 은밀한 소문. 바로 외지 귀신들로 강이 오염됐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야심한 밤 남송강 근처에서 귀신, 그것도 서양인의 모습을 한 외지 귀신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서양인 귀신은 어떻게 퇴치를 해야 돼요? 서양인 관광객이 와서 죽었나 저기서? 자, 실제로 방비행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리해서 다이빙을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튜빙 등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 또 마약으로 인한 사고로 방비행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수많은 관광객이 병원에 실려갑니다. 또 연간 수십 명이 사망. 이에 사망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 남송강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현지인들은 밤에 남송강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사망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라도 귀신의 환영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낮엔 힐링의 강, 또 밤에는 원혼의 강. 혹시 라오스 여행을 가게 된다면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긴 밤의 남송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블루라군. 이번 특종은 여러분께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야,
야, 여기도 또 멋있네. 그림이죠. 여기도 보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아니, 저기는 근데 물 색깔이 약간 그 저기 이온 음료 색깔인데요? 에메랄드. 마치 지상 낙원에 온 듯 청량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블루 라군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영국 더비셔주 벅스턴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인근 절벽에서 트레킹도 하고 휴일이면 무려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휴양지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가 무서운데. SNS 인증샷에 성지로 명성이 잦아있던 이 호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름답던 블루 라군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시커멓게 변해버린 호수. 왜 이래? 너무 새까매졌는데요? 그 섬뜩한 모습에 결국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호수의 물 색깔을 변하게 만든 정체는 다름 아닌 영국 지방당국. 뭐야, 왜? 뭘 풀었나? 뭘 잘해보려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 몰래 뭐 버린 거 아니에요? 지방당국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수가 예전의 아름다운 블루 라군의 자태는 이렇지만 덕분에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요. 뭔 소리야? 사실 이 호수는 겉보기엔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인간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돼.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석회암 채석장의 빈 공터에 홍수가 나서 생긴 인공호수인데요. 이곳이 에메랄드 빛을 띠는 것도 이 물속에 포함된 석회질 때문입니다. 으아. 그런데 이때 석회암 채석장의 생석회가 물과 만나 발열 반응을 일으킨 게 이 문제입니다. 강알칼리성인 생석회는 표백제, 비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생석회가 녹아든 이 호수의 pH 수치는 무려 11.3. 와우. pH 수치가 12 정도인 표백제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 호수에 들어간다. 그건요, 표백제 속에서 세수하고 수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수에는 버려진 자동차, 동물 사체, 각종 폐기물까지 가득 세균,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지방 당국에서 출입 금지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요. 결국 영국 지방 당국에서는 사람들이 이 푸른 물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에메랄드빛 호수에 검은색 염료를 투척 아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후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안 예쁘게 하는 거구나. 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네요. 지상 낙원처럼 보였던 죽음의 호수. 언젠가는 꼭 호수가 정화돼 그 오명을 벗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9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르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르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완전 미스터리하네. 자, 미스테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르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의 중독.
결국 일행 중 2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루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루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서는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루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루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루지 호수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루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만든 지옥의 검은 호수.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저 호수도 까맣지만 뭐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혈암이 생길 확률 25%, 아우, 어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뭐야.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1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도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요, 진짜.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야크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미쳤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폐기물을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니?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워트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시버트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기랑 멀리 있어야겠다, 진짜.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떡해.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